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 전쟁에서 찍은 영상 자료들을 보면서 이 드론이라는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있는지 아주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들이야말로 정말 전장의 현미경 같은 자료들이죠. 100마디 설명보다 영상 하나 보시는 게 훨씬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영상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알던 전쟁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본적인 원칙이요? 어떤 거죠? 바로 숨는 것, 즉 은폐와 힘을 모으는 것, 바로 집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작은 드론 때문에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은폐와 집중의 종말.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럼 첫 번째, 숨는 것의 종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보내주신 영상 중에 정말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러시아 병사 2명이 얕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나뭇가지로 몸을 가린 모습이었죠. 네. 그 장면이요? 예. 예전 같으면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위장술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점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수백 년 동안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발전시켜온 위장술이 관점만 하늘로 딱 옮기니까 그냥 무력화되는 겁니다. 드론 카메라는요. 그림자가 조금만 달라져도 주변 땅하고 질감이 미세하게만 달라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병사들은 최선을 다해 숨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드론에게는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낸 셈이 된 거죠. 결국 그 위로 바로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공격을 하더군요. 네, 정확하게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정말 숨을 곳이 없구나. 이게 확 와닿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꼭 그렇게 위장한 병사만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길가 나무 옆에 잠깐 앉아서 휴대폰을 보던 병사도 있었잖아요. 공격받기 정말 직전까지 전혀 알아채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FPV 드론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입니다. 작고 조용하고 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윙 하는 프로펠러 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 병사는 아마 몇 시간 동안 힘들게 걷다가 잠깐 쉬고 있었겠죠. 어쩌면 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바로 그렇게 가장 마음을 놓는 순간을 하늘의 눈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로 공격한다는 걸 넘어서는 문제 같네요. 맞습니다. 이건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 자체를 전장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휴식을 지워버린다.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게 24시간 감시당하는 환경에서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이제 심리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전장의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기는 안전하다 라고 느끼는 공간과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참호 안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 동료랑 잠깐 농단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그 극한의 공포를 견디게 해주는데 드론이 그 모든 걸 앗아가는 겁니다. 내가 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날 보고 있다. 이 생각 자체가 병사들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총알보다 더 무서운 무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피로와 불안에 지친 병사는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요. 그 공포의 끝을 보여준 게 건물 안으로 도망친 병사를 드론이 끝까지 따라 들어가는 영상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공포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창문으로 들어간 드론 말씀이시군요. 네. 처음엔 쇠창살에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실내는 괜찮구나 했는데 다른 드론이 와서 열린 창문을 찾아내더니 기어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 장면이 현대전에서는 이제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물이나 벙커가 최후의 보루였잖아요. 그렇죠. 포탄을 막아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보루의 가장 약한 부분, 창문이나 환풍구 같은 곳으로 위협이 스며들어오는 거죠. 이건 시가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건물을 지키는 쪽에서는 이제 사방의 모든 창문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결국 개인 병사 한 명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심지어 건물 안에 있어도 완벽한 표적이 된다. 이게 바로 은폐의 종말이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원칙, 집중의 종말로 넘어가게 되네요. 혼자 있어도 이렇게 위험한데 여러 명이 모이는 건 이건 그냥 자살행위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자료 중에 중대 규모의 러시아 부대가 마을을 점령하려고 넓은 평지를 가로지르는 영상이 있었죠. 네, 기억납니다. 수십 명이 줄지어가는 장면이요. 네, 전통적인 군대의 모습이죠. 그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한 곳에 딱 모여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드론들이 나타나서 그 모여있는 곳에 포탄을 그냥 막 쏟아붓더군요. 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1차 세계대전 때 기관총 앞으로 달려가던 병사들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기술 앞에서 기존의 전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어우,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기관총이 밀집 대형 돌격을 없애버렸다면 이 드론은 대규모 집중 돌파라는 20세기 전쟁의 공식을 끝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아, 병력이 한 곳에 모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드론에게는 여기에 비싼 장비랑 병력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공격해 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전쟁은 불가능해진 걸까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기를 못 잡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큰 병력을 모아서 전선을 뚫으려고 하면 바로 정찰 드론에 발각되고 곧바로 수많은 자폭 드론과 포탄이 날아오는 거죠. 수십억짜리 탱크도 몇십만 원짜리 드론에 파괴되는 영상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양쪽 다 큰 공격은 못하고 서너 명씩 조를 짜서 참호 하나 뺏고 뺏기는 그런 소모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두세 명의 작은 공격조차도 드론에 발각돼서 막히는 영상도 있었네요. 대규모는 물론이고 소규모의 집중조차도 이제는 위험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장이 너무 투명해진 거죠. 공격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들키지 않기 위해 분산해야 한다는 생존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은폐와 집중이 무너진 전장이라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라는 게 단순히 감시하고 공격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만능 해결사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쓰이던데요? 맞습니다. 이제는 드론을 누가 더 창의적으로 쓰느냐의 싸움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빨리 도망가는 병사 2명을 추격하는 영상이 있었죠. 네, 봤습니다. 속도가 엄청나던데요. 예전 같으면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만이었겠지만 드론은 그 오토바이보다 더 빠르게 뒤를 쫓아가서 결국 공격에 성공하죠. 속도라는 생존수단마저 무력화시킨 겁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끝까지 쫓아가는 장면은 더 섬뜩했어요. 지뢰를 밟고 쓰러져서 기어서 숨으려고 하는데 다른 드론이 와서 기어코 찾아내더라고요. 그 장면이 현대전이 얼마나 비정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부상병이 생기면 교전 규칙에 따라 추가 공격을 멈추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드론 조종사는 수십 킬로미터 밖 안전한 곳에서 그냥 모니터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부상병은 그냥 화면에 보이는 점 하나일 뿐이죠. 인간적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완전히 차단된 아주 차가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드론끼리 싸우기도 하더군요. 도로 옆에 숨어있던 러시아 드론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찾아내서 파괴하는 장면이요. 아, 드론 사냥꾼 드론의 등장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 전투기끼리 제공권을 잡으려고 공중전을 벌였잖아요. 네, 그랬죠. 감지해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찰, 공격, 추적, 매복 제거, 공중전의 야간 수색까지. 이 모든 걸 하는 FPP 드론 한 대 가격이 우리 돈으로 불과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수십만 원이요? 정말요? 네, 수백억짜리 전투기 한 대 살 뻔이면 이런 드론을 수만 대를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가성비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비싸고 좋은 무기 몇 개가 아니라 값싼 소모품 수만 개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영상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정말 교과서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을 부어서 만든 군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 값싼 드론 수백 대의 벌떼 공격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서 다들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변화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네요. 절대로 없죠. 오히려 우리는 더 민감해야 합니다. 북한이 수만 대의 저가 드론으로 우리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상황, 당연히 대비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도 이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무기 하나 더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군대 조직, 전술, 훈련 방식,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큰 숙제인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드론이라는 이 하늘의 눈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실제 영상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숨을 곳도 모일 수도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 건 대부분 사람이 멀리서 조종하는 드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합쳐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조종하는 사람 없이 드론 스스로 표적을 찾고 공격할지 말지 판단하고 다른 드론들과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기계들만의 전쟁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로 수만 개의 드론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전장. 과연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보신 이 영상들은 어쩌면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최종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군사나 정치 이야기에 관심 많은 친구분, 가족분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보시면 더 좋겠죠?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시사 해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 꼭 눌러두시고 다음 소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